속보 1년의 제재가 러시아를 지치게 한 후 러시아 영토 일부 한국에 매각할 것, 러시아 정부의 충격적인 폭로 한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격 침공 시에 대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반면 국익에 직결되는 에너지 제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 품목에 대러 수출액이 적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만 중국으로부터 대체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용 품목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 합병 당시 취했던 군사 전용 물품의 금수 조치보다 엄격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도록 했던 2014년 제재보다 더 강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2014년보다 강한 제재에 나선 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이 동남중국 해에서 무리한 진출을 계속해 대만의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 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에너지 산업 제재만큼은 주요 7개국처럼 신중한 입장이다.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LNG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러시아 경제 제재로는 푸틴 굴복 어려워 가난한 국가만 타격.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초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러시아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제재 자체만으로는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러시아 경제가 고립됐지만 장기화할수록 정작 러시아는 버티는 반면 빈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의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푸틴 제재 조치 선전포고에 가깝다. 5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서방 세계는 금융과 기술, 교역, 물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러시아 경제를 압박 중이다. 세계 금융기관 거래 메시지를 교환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했고 해외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도 제한했다. 현재 러시아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는 미국과 유럽의 영공에 진입할 수 없다. 반대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 역시 시베리아를 우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올리가르히의 자산도 제재 대상이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서방 선진국의 기술을 투자받아 경제를 성장시켜온 나라다. 국제 교역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제 활동은 축소되고 국민의 생활도 고통받게 된다. 푸틴 대통령도 제재의 고통을 인정했다. 5일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승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서방의 제재가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다행히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방에 대한 보복 제재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정부의 러시아 국가 및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 목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러시아의 제재 버틸 장기적 여력이 있는 이유. 러시아가 당장 제재에 맞설 탈출구는 마땅치 않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외환 보이고 이불을 달러해서
금과 중국 위안으로 바꿨지만 위안화가 달러만큼 활발히 거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조차 당장은 서방의 제재 분위기에 정면 대결할 태세가 아니다. 중국 최대 금융사인 공상은행과 중국은행 등이 제재에 반응해 해외 업장에서 러시아 자산 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재를 버텨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제제재 전문가인 니콜러스 멀더 코넬대 교수는 4일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단기 충격을 견뎌내고 나면 러시아가 장기 저성장 혹은 역성장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배후 시장 규모도 크고 재정 여력도 있으며 수출할 방법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경제 영역의 단기 고통이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에 불을 지펴 푸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본다. 올가 치즈 토론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러시아의 파이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그 파이는 푸틴이 자국 내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는 제재 효과로 군비 중단이 어려워지는 등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강화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 제재가 길어질수록 서방이나 다른 국가들의 곤란도 함께 커진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강국이자 전쟁 전까지만 해도 국제 교역망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사실상 루블화 경제권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과 함께 브릭스로 묶이며 경제 부문에서 협력해온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방 중심의 반러시아 연대에 거리를 두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석탄, 석유, 농작물 등 필수 교역품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기업과 금융사들은 이를 사실상 선제적 지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비적 수요가 물가를 급속히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석유와 밀 등 필수 자원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해온 빈국들은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과 제재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세계 경제 영향과 관련 러시아의 굴복을 기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고통받고 있는 빈군국에 더 많은 물적, 재정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제재가 중요한 도구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3. 러시아, 한국의 쿠릴 열도 개발 참여 요청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2일 방한 중인 알렉세이 체크코프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쿠릴 열도의 특혜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체쿤코프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이익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세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제 협력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협력을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